뭐? 통역사가 갑자기 못 온다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금 급하게 다른 통역사를 구해보는 중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Mr. Kim, is everything all right? Should we begin the meeting? 김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미팅을 시작해도 될까요? Excuse me, Mr. Smith, if you don't mind. I can assist with the interpretation today. 실례합니다. 스미스 씨, 괜찮으시다면 오늘 통역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뭐라고요? 아주머니가 통역을 하신다고요? 안녕하세요. 인생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정부 할머니의 유창한 통역에 항상 가정부를 무시했던 사장님이 후회하는 사연인데요. 앞선 상황에 이어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거주하는 40대 사업가 김태우는 대기업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수트 차림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근했고 하루 종일 빽빽한 일정에 시달리며 해외 출장과 중요한 미팅을 반복했다. 성공한 사업가답게 그의 생활은 화려하고 격식이 넘쳤으며 그의 집 또한 그러했다. 넓은 거실에는 값비싼 예술품과 최첨단 가전제품이 자리 잡고 있었고 호텔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침실과 고급 요리가 차려지는 식탁은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집안을 돌보는 60대 가정부 박순애 덕분이었다. 박순애는 김태훈이 이 빌라에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일해온 가사도우미였다. 나이가 지긋이 들었지만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 덕분에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그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했다. 그의 셔츠를 다려놓고 구두를 깨끗이 닦아두는 것도 그녀의 일이었다. 김태훈이 집을 나설 때면 그녀는 언제나 다녀오세요, 사장님. 이라고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그는 무심코 네. 하고 대답하며 문을 나섰다. 그녀의 존재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질 뿐이었다. 김태우는 그녀를 단순한 가정부, 즉 집안일을 해주는 고용인으로만 생각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오직 그녀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만 신경 썼고 가끔 깨끗이 청소된 집을 보며 그래,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녀가 어떤 음식을 준비해도 그냥 먹었고 빨래가 깔끔하게 개어 있어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오랫동안 함께 있었지만 그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도 그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다. 심지어 가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집에 방문하면 김태호는 그녀를 더욱 하찮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우리 집 가정부가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일은 깔끔하게 해요. 라며 그녀를 소개할 때도 있었고 순애 아주머니, 커피 좀 부탁해요. 라며 지시하듯 말하기도 했다. 박순애는 그럴 때마다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는 김태훈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가 한때 어떤 일을 했는지, 젊은 시절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김태훈에게 그녀는 그저 일을 맡아 하는 가사도우미일 뿐이었고 특별한 능력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운명이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 그는 이 평범해 보이는 가정부가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었다. 그날도 김태우는 여느 때처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오전부터 회의가 줄줄이 잡혀 있었고 이메일과 전화로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리 더욱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바로 오후에 있을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때문이었다. 이번 미팅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회사의 향후 해외 시장 확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다. 상대는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 대표였으며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김태훈의 회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실수라도 생긴다면 그동안 공들여온 협상은 한순간에 무산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번 미팅을 위해 최고의 통역사를 섭외했고 사전에 여러 차례 리허설까지 진행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다. 오후 2시 강남의 최고급 호텔 VIP 회의실에서 미팅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김태우는 검은색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호텔로 향했다. 회의실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미팅을 위한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곧이어 해외 바이어가 도착했고 김태우는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준비된 자리로 안내했다. Nice to meet you. Mr. Smith. Thank you for coming all the way to Korea. 그는 준비된 멘트를 자연스럽게 건넸고 바이어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팅이 시작될 차례였다. 김태우는 통역사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았다. 통역사, 아직 안 왔나? 그는 조용히 비서에게 속삭였다. 비서는 당황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장님, 통역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온다고 합니다. 뭐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김태우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통역사는 미팅이 열리기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오지 못한다니? 그는 급하게 다른 통역사를 찾을 수 있을지 비서에게 물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이 미팅을 위해 준비된 자료들은 모두 영어로 작성되었고 바이어도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다. 반면 김태우는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지만 중요한 사업 협상을 영어로 매끄럽게 진행할 정도는 아니었다.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이어는 회의실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물을 마시며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김태우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바이어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속으로는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통역이 없으면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데라며 패닉에 빠졌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대체할 만한 통역사를 당장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직원들에게 영어가 유창한 사람이 있는지 급히 확인했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 김태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통역이 없는 상태로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실수라도 하면 회사의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미팅이 시작되기도 전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리고 김태훈은 점점 궁지에 몰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금 이 회의실 안에 그가 늘 하찮게 여기던 한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난관을 단숨에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김태훈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그는 안간힘을 쓰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바이어는 미소를 유지한 채 기다리고 있었고 통역이 올 것이라 믿는 듯했다. 하지만 김태훈은 이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는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바이어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나 바이어는 점점 이상하다는 눈빛을 보냈고 김태훈의 비서는 초조한 표정으로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실내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김태훈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통역 없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이 안 돼. 이런 실수는 해선 안 돼. 그때였다. Excuse me, Mr. Smith. 회의실 한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분했다. 분명한 영국식 억양이 섞인 자연스럽고 유창한 영어였다. 김태훈은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박순애가 서 있었다. 평소처럼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을 유지한 채 김태훈이 알던 조용한 가정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창한 영어는 김태훈이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바이어 또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박순애는 침착하게 미소를 짓더니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I sincerely apologize for the unexpected situation. It seems that the interpreter had an emergency. But I assure you that the meeting can proceed smoothly. If you don't mind, I can assist with the interpretation.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통역사에게 긴급 상황이 있었던 것 같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괜찮으시다면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어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미소를 지었다. Oh, that sounds great. Thank you so much. 오,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김태훈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지금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늘 하찮게 여겼던 가정부가, 그것도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이렇게 유창한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다니. 단순히 몇 마디를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어민처럼 능숙한 억양과 정확한 표현을 구사하며 바이어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순간 김태훈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착각할 정도였다. 그동안 집안일을 조용히 하던 그녀가 이렇게 능숙하게 통역을 해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녀는 단순히 말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미소와 제스처까지 활용하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었다. 박순애는 계속해서 바이어와 대화를 주고받았다. Before we begin, would you like some coffee or tea? 시작하기 전에 커피나 차를 드릴까요? 라며 그녀는 바이어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먼저 편안한 화제로 말을 걸었고 바이어는 Oh, a cup of black coffee would be nice. 오, 블랙 커피 한 잔이면 좋겠어요. 라며 웃었다. 그 순간 김태우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가정부가 이렇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다니. 그제야 그는 자신의 착각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더 놀라운 일이 남아 있었다. 김태우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박순애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발음하며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동안 김태훈이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가정부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지만 미팅은 이미 그녀의 손에 의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박순애는 여전히 침착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바이어를 응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통역 이상의 역할을 했다.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가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그녀가 몇 마디를 건네자 바이어는 긴장이 풀린 듯 환하게 웃으며 김태훈을 바라보았다. I must say, this is quite a pleasant surprise. Your assistant speaks English exceptionally well. 정말 예상치 못한 기분 좋은 놀라움이군요. 당신의 조수가 영어를 매우 뛰어나게 구사하는군요. 바이어가 감탄하며 말을 건넸다. 김태우는 순간적으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시스턴트. 박순애 아주머니를 보고 하는 말인가?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바이어는 분명 칭찬하는 투였지만 김태훈의 귀에는 전혀 달리 들렸다. 내가 늘 무시해왔던 가정부를 보고 어시스턴트라고? 박순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이어의 말을 통역했다. 사장님, 바이어님께서 저의 영어 실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팅이 예상보다 훨씬 편안하다고 하시네요. 그녀는 김태훈을 바라보며 예의 바르게 말했다. 하지만 김태훈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평소 당연하게만 여기던 그녀가 지금 이 순간 미팅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바이어는 박순애의 도움으로 더욱 편안하게 미팅을 이어갔다. 그녀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긴장된 공기를 풀어주자 바이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김태훈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들이 매끄럽게 전달되었고 바이어 또한 그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미팅이 진행될수록 바이어의 표정은 더욱 밝아졌고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I must say, this is one of the most comfortable meetings I've had recently. 최근에 만난 회의 중 가장 편안한 회의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태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뭐라고? 이 미팅이 가장 편안했다고? 바이어는 오히려
박순애 덕분에 미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김태우는 차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단순한 가정부라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자신이 과소평가했던 사람이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회사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하지만 이 충격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미팅이 끝난 후 김태우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바이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악수를 청하며 It was a pleasure doing business with you. I look forward to our collaboration.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우리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그는 자동적으로 손을 내밀었을 뿐 머릿속은 온통 박순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이어가 떠난 후 회의실 안은 고요해졌다. 그의 비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하나둘씩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김태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자신이 방금 겪은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순애 아주머니가 통역을? 그의 눈길은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정리하고 있는 박순애를 향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얼굴로 물잔을 치우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단순한 가정부로만 여겼던 자신이 이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김태우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박순애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네, 사장님.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김태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체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원어민 수준이던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방금까지 그녀가 통역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랐다. 발음, 억양, 표현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심지어 바이어와 자연스럽게 유머를 주고받기까지 했다. 단순한 취미 수준의 영어 실력이 아니었다. 박순애는 잠시 조용히 그를 바라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께서는 아마 상상도 못하셨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 해외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통번역 일을 했었고요. 김태훈의 눈이 커졌다. 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제가 어릴 때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저는 20대 초반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죠. 그곳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몇 년 동안 통번역 일을 했어요. 외국 기업에서도 근무했고 해외 바이어와의 협상을 돕는 일도 해봤죠. 김태훈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유학, 통번역, 외국, 기업 근무까지? 그는 박순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그럼 왜 지금은?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가정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차마 직접 묻기가 어려웠다. 박순애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세월이 묻어 있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가정에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로 통번역 일을 그만두게 됐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경력 단절이 길어지다 보니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했고 그렇게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도 원망도 없었다. 그냥 담담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김태우는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다. 이토록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한때는 바이어들과 협상을 하며 회사의 중요한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고 평범한 가정부로 살아가고 있었다. 김태우는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김태우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눈앞에 있는 박순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그녀의 삶을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어떤 과거를 가졌고 어떤 능력을 지닌 사람인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에게 그녀는 단순히 일을 맡아 하는 가정부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다. 내가 감히 가르치려 했던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었다고? 그는 늘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설립해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살며 해외 바이어들과 계약을 따내는 사람이었다. 자신이야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에 그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가정부라 여겼던 박순애였다. 나는 겨우 몇 마디 영어도 제대로 못해서 진땀을 뺐는데 이분은 바이어와 능숙하게 협상을 이끌어내셨다. 나는 긴장해서 손까지 떨렸는데 이분은 당황하지도 않고 분위기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박순애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저 담담한 성격이었을까? 하지만 김태훈 스스로는 알 수 있었다. 이 순간 그는 부끄러웠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해 버렸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단순히 가정부라는 이유로 이분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왔다. 그리고 그런 편견 속에서 나는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다. 그는 불현듯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며칠 전 그는 친구들과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우리 집 가정부 아주머니가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한데 그래도 집안일 하나는 깔끔하게 하셔. 그때 친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나이 드신 분들이 꼼꼼하지. 그래도 영어로 된 레시피 같은 거 못 읽으실 거 아냐? 내가 직접 알려드려야 하는 거 아냐? 라며 웃었고 김태훈도 그저 피식 웃으며 그렇지. 내가 알려드려야지.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박순애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 말을 들었을까? 그 순간을 떠올리자 김태훈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감히 영어를 알려준다고. 이분은 나보다 훨씬 더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끄러움은 점점 커졌다. 그는 더 이상 박순애를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었다. 그동안 그녀를 하찮게 여기고
마치 자신이 위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기억이 떠오를수록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분이 내게 한 번이라도 무례하게 군 적이 있었나? 얘가 가끔 퉁명스럽게 대했을 때도, 가끔 무심하게 지나쳤을 때도, 이분은 묵묵히 웃으며 나를 도와주셨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박순애는 여전히 조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아마도 지금의 김태훈의 마음속 혼란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태훈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더 깊은 경험을 가진 인생의 선배였고, 자신이 결코 가볍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김태훈은 변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해왔다. 학벌, 직업, 나이 같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레 무시했다. 박순애도 그저 그런 기준 속에서 가정부라는 틀에 가둬버린 사람이었다. 그녀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궁금해한 적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날의 미팅은 김태훈의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왕좌왕할 때 조용히 서 있던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를 해결했다. 더군다나 그녀가 유학을 다녀왔고 과거에 통번역 일을 했으며 외국 기업에서 협상까지 도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애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 김태훈은 무심코 아, 아주머니. 아니, 박 선생님. 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김태훈을 바라보았다. 네. 사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김태훈은 당황해서 헛기침을 했다. 그게 그냥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게 좀 실례일 것 같아서요. 박순애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사장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어요. 하지만 김태훈은 신경 쓰였다. 이제야 그녀의 존재를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 이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곧 더 큰 결정을 내렸다. 며칠 후 김태훈은 박순애를 회사로 초대했다. 그녀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시간이 괜찮으시면 잠시 회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자 마침내 승낙했다. 그녀가 회사에 도착하자 김태훈은 직접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주머니. 아니, 박 선생님. 사실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박 선생님 같은 분이 단순히 가사 도우미로만 계시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순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태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본론을 꺼냈다. 저희 회사의 해외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통역이나 해외 협상 쪽에선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그날 미팅에서 보여주신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박 선생님께 공식적으로 저희 회사의 통번역 자문 역할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박순애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김태우는 덧붙였다. 물론 바로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가진 능력을 저희 회사에서도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녀는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했던 일들, 제가 가진 능력들이요. 그런데 그날 다시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바이어와 협상을 도운 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박순애는 김태훈의 회사에서 정식으로 통번역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가정부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점차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다. 해외 바이어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그녀의 노련한 통역 실력이 발휘될 때마다 직원들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김태훈 또한 그녀를 향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그녀를 가정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이자 존경할 만한 선배로 바라봤다. 미팅 자리에서 그녀가 능숙하게 협상을 이어가고 바이어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때마다 그는 속으로 감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김태우는 사무실에 들어서며 박순애에게 말했다. 박 선생님, 이번 출장 때도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김태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분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 하지만 다행히 완전히 놓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해서 김태훈과 박순애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이제 그들에게 사장과 가정부라는 경계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한 사람은 자신의 편견을 깨고 배우는 중이었고, 한 사람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능력을 다시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인생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연 속 사장으로 나왔던 김태훈 씨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어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